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한 새댁인 여자입니다. 제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아직 깨가 쏟아지는 달콤한 신혼기간이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인데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봅니다. 제게 정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할 정도의 무척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은 모두 해결이 되었지만 정말 살다 살다 이런 경우를 난생 처음 겪어서 많이 놀랐었어요. 글솜씨가 많이 서툴러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 똑같겠지만 저도 정말 큰 사랑받으며 컸습니다. 게다가 저는 외동딸이었거든요. 저희 집안이 그리 부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장으로 계신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모자람 없이 자랐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두르고 지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것과 배우고 싶은 것들은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컸죠. 아버지의 외벌이로도 저희 세 식구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게 자상하게 대해주셨지만 유달리 깊고 자세하게 절 교육시켰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과 경험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제게 무엇 하나는 배웠다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사람에 대한 촉이 유별나게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쎄하다고 느꼈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쎄하지 않았던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저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던 인간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아버지의 오랜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실제로 학창시절과 유학시절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오로지 제 느낌에 따라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 효과가 무척이나 뛰어나다 보니까요. 저는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어에도 굉장히 능통합니다.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회사에 입사해달라는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지기도 했었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지칭할게요.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 거래처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전반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회사를 다니던 제게 처음으로 주어진 임무였기도 했고요. 무릇 모든 신입사원들이 그렇듯 저 또한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신입사원들은 특유의 잘하고자 하는 완벽함 같은 것들이 슬쩍슬쩍 내비치잖아요. 저도 딱 그런 거였습니다. 무리해서 야근을 하면서까지 일의 진행도를 올려놓으려고 했고 그렇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제 일에 커다란 지장이 생겨버렸어요. 모든 신입사원들은 제 느낌을 공감하실 건데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만했던 실수였단 생각이 들지만 막상 아무것도 모르던 햇병아리 시절의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때 절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협업을 해야 했던 그 프로젝트. 그렇게 모든 것이 어그러질 때 슈퍼맨처럼 남자친구가 등장했고 남자친구의 능숙하고 일사불란했던 지휘하에서 어지럽고 정리되지 않았던 업무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제 눈에는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모를 거예요. 신입사원들은 모두 다 이렇게 실수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전혀 큰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라며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던 그 사람에게 제가 충분히 사랑에 빠지고도 남을 만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이런 말을 스스로 하기가 조금 민망하지만 남자친구의 눈에도 햇병아리였던 제가 무척이나 귀여웠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하며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제 얼굴이 그리도 귀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자신이 당장이라도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함께 일을 하고 난 뒤 커피를 마시고 가기도 했고 맥주를 한잔 하기도 했고 그렇게 영화도 함께 보는 나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하루는 커다란 꽃다발을 내밀면서 제게 연인 관계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제 남자친구는 정말 제 눈에는 강동원처럼 키가 크고 원빈처럼 잘생겼고 정말 완벽했거든요. 어느 정도 진지한 관계가 진행이 되고 나니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오게 되었죠. 양손에 바리바리 짐을 싸서 온 남자친구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정말 사람 보는 것에 대해 굉장히 까다로우신데 초면에 바로 합격을 외치셨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를 물려받기 위한 사장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말이에요. 저희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넓은 집이었고 심지어 집안에 마당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자람과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정말 우물한 개구리와 다를 바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 집이 아니라 거의 저택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정부 아주머니도 계셨죠. 제가 그렇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니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하하호호 웃으시며 아들이 아직 말을 안 했나 보네요 하셨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듯한 의미를 한껏 담아 남자친구를 쳐다보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가진 것만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에 진절머리가 났었다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인 척 했던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않든 편견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으쌰으쌰해서 힘내보자고 하는 제가 너무 새로웠고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사기를 당한 기분이긴 한데 이게 부모님이 도박을 해서 어쩌지 않은 와중에 큰돈을 따온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얼떨떨한데 솔직히 남자친구 될 사람의 집안이 부유하다고 하니 기분은 무척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도 부모님께 말을 잘 해놨었던 것인지 인사라는 내내 절 웃으면서 대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제게 궁금한 것을 얘기해 주실 때 가정부 아주머니가 몇 번 끼어드셨어요. 노후 준비는 되어 있냐는 둥, 월급은 얼마 벌고 있냐는 등 뭐 그런 무례함을 포장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매우 거슬렸지만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20년 넘게 여기서 일을 해주는 아주머니라고 하시면서 남자친구를 아들처럼 길러서 이러시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언젠간 얘기를 드려야 했던 부분이라서 기분은 조금 불쾌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희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이후부터 제게 이상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SNS 메시지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조차 심상치 않았죠. 모두 제 남자친구 될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거든요. 그쪽 남자친구 부자인 줄 알죠? 그거 다 빚이에요. 아주 사랑꾼처럼 굴던데 당신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천만에요. 처음엔 그런 연락들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점점 노골적이고 입에 담기 차마 힘든 내용들을 제게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남자친구의 욕만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군요. 정신적으로 말이에요. 결국 무시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신데 이러는 것이냐고, 왜 얼굴도 모르는 저를 못살게 구는 거냐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만나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했고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고 나오라는 말에도 알겠다고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제가 미리 도착을 했죠. 출발할 때 저는 집에 있던 안 쓰던 휴대폰을 충전해서 가져갔어요.
대화 내용들을 모조리 녹음할 생각으로 말이죠. 10분 정도 지났을까?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니 제 맞은편에 청순하게 생긴 어떤 여자 한 명이 털썩 앉더군요. 그러면서 김정수 씨 여자친구분 맞죠? 라고 했어요. 맞다고 하니 그때부터 제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속고 있어요. 정수 그 자식한테 전부 다요. 그 사람 부모가 살고 있는 집? 회사? 다 거짓말이에요. 대행알바를 사용한 거라고요. 당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려는 것 같던데. 내가 당신 인생 구제해주는 거예요. 빚더미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색칠한 그 사람 인생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당신 당장 그 사람이랑 헤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간 여자가 당신이 처음인 줄 알아요? 저도 한때 당신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그때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이 그 증거죠. 그러니 잘 생각하길 바래요. 하면서 제게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지금보다 몇 살 정도 더 앳돼 보이는 제 남자친구 옆자리엔 제게 결혼을 말리려는 그 여자의 얼굴이 함께 있었고, 그 뒤로 제 시댁이 될 식구들과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함께 서 있었어요. 마치 가족 사진을 남기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커다란 패닉에 빠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사진을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으니 그 여잔 다시 사진을 뺏어가더니 제게 고마워라며 큰 소리를 떵떵 치고 갔습니다.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고 배신감 한번 느껴본 적 없었던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다 남자친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늘 예의 바르게 굴었던 저였는데 밤 10시나 가까이 되어 급작스럽게 찾아온 저를 보고 모두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정말 꼭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했어요.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거리고 있었던 것인지 어머님은 제 주위를 만져주며 어머, 일단 들어와요. 들어와서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응? 하며 저를 달래주셨죠. 저는 그때까지도 도저히 그 여자가 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집에 들어가게 되니 가정부 아주머니도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시더군요. 깜짝 놀라시며 제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했죠. 그렇게 저는 냉술 한 잔 먹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횡설수설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늦은 밤에 놀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중간에 자르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땐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황당해하며 이야기했죠. 그리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 사람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놀란 나머지 그런 것들은 받질 않았더군요. 그러다 제가 사진 한 장은 봤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로는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 집에 데려온 사람도 제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사진을 들이밀면서 남자친구와 약혼했던 사이였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 모두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녹취했던 휴대폰이 생각이 났고 허겁지겁 휴대폰을 꺼내서 녹취한 파일을 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옆에 가만히 서 계시던 아주머니가 제게 황소처럼 달려들었죠. 그리고 제 손에서 녹취를 한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남자친구의 등 뒤로 숨었고 남자친구도 저를 본능적으로 보호했죠. 저는 그때 파일을 틀어야 된다고 결정했고 서둘러 녹취 파일을 들었습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되면 될수록 남자친구와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이 사색이 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거 정은이 목소리 아니에요? 아니, 설마. 정은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요, 여보? 그치만 이건 지금 누가 들어도 정은이 목소리지 않소?
아주머니, 이게 지금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자친구와 어머님, 아버님이 차례대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던 찰나에 아주머니는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제게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치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도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머리채가 잡힌 와중에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뜯어말려도 아주머니가 손에서 저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국 15분가량의 실랑이 끝에 어머님이 부른 경찰이 집에 오면서 일방적인 폭행이 끝나게 되었죠. 살면서 부모님한테도 손찌검을 당해본 적이 없던 제가 그런 꼴을 당하니 너무 비참하고 서러웠어요. 경찰관님께서도 폭행죄로 서로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주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경찰관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아닌 경찰관님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경찰관님들도 저희에게 이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리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1층에 있던 방문 하나가 열리더니 제게 조언이랍시고 충격만 한껏 안겨줬던 그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제게 사진 보여주고 오빠 결혼을 어프라고 하고 어머님 아버님 험담했던 사람이라고요.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고요. 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 여자는 제 비명과도 같은 고함을 듣더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인지 바로 무릎을 꿇으며 제발 자신의 엄마를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두 손을 파리마냥 싹싹 비비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죠. 상황을 들어보니 가정부 아주머니와 그 여자는 모녀 관계였어요. 제가 오밤중에 찾아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던 그 순간 아주머니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딸이 요상한 짓을 했구나 하며 직감하셔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거였으나 제가 막혀지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 여자는 집에 가만히 잠자코 들어앉아 있다가 경찰관이 와서 자신의 엄마인 가정부 아주머니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려고 하니 그제서야 허겁지겁 나와서 모든 죄를 실토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이 집안의 며느리와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버리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한탄을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은이란 이름을 가진 그 여자는 남자친구를 남몰래 좋아하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사랑을 키워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키워진 망상은 그 여자 스스로가 이 집안의 며느리와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할 사이라고 해버리니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을 풀어야 할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은 저였던 거죠. 저만 사라지면 남자친구는 다시 자신을 만날 거란 헛된 기대를 품고 말이죠. 그 고백에 정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20년 넘게 우리 집에 지내면서 일해준 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정은이를 우리 집 막내딸처럼 어여쁘게 여겨 귀여워해 주었던 것인데 본인들의 행동이 정은이에게 헛바람을 넣은 것 같다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 여자와 가정부 아주머니를 집에서 매몰차게 쫓아내셨고 저를 안아주시며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했냐고 말씀하시며 저를 달랬어요. 저는 안도감에 눈물을 훌쩍훌쩍 흘렸죠. 그 이후 당연히 그 가정부 아주머니와 딸은 쫓겨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 마음고생이며 머리채를 쥐어뜯긴 것 하며 고소해서 위자료라도 청구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머님과 아버님 집에서 20년간이나 살 부대끼며 살아온 정이 있을 테니 차마 정없이 그렇게 매몰차게 행동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진 않았고 각서 한 장 받았습니다. 다시는 저를 비롯한 제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말이에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뒤늦게나마 제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딸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어이없는 해프닝은 막을 내렸고 저와 남자친구는 성공적으로 결혼 준비에 착수했고 올해 봄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그 시절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참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않나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점은 남의 것을 탐내다간 무조건 탈이 난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